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5화 하나원 시인의 98번째 시 금유월입니다. 먼저 금유월이라는 신앙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금유월 하나원, 올해는 세월이 어찌 돼가는지 철이 늦고 터디기만 하여 꽃이 피는 것이며 과물이 나는 것이며 백합화 장미꽃이 5월꽃이 금 6월 비에 피어 지난해는 비가 오지 않아 걱정이었고 올해는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인데 잇따라 기가 막히기만 한 일들이 일어나는 잔인한 6월, 스산한 6월을 청풍에 쉬면 비륙도 새파랗게 젖어 벌써 올해도 한여름인가. 산에는 하지를 흥건히 운 뻐국새 울음이 쉬어 있어라. 여러분, 금유월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금유월이라는 시는 1985년 7월 10일 발행된 이종석, 김정숙 부부 시인의 공저인 나는 죽어서 파랑새 들이 343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진행자가 수집한 하나원 시인 관련 서적 92권 가운데 이 시가 수록된 책은 나는 죽어서 파랑새 대리와 하나원 전집 단 2권뿐입니다. 그런데 그 2권도 제목과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부분적인 차이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한 후 가입하시어 하나원 시인의 시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의 구성은 총 5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정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순수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정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형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루는 말이고요. 서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와 감정을 표현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시라고 하는 것은 예술성을 추구한 시가 되겠고, 주정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정감과 정서를 노래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금유월입니다. 그러나 1985년 7월 10일 발행된 이종석, 김정숙 부부 시인의 공저인 나는 죽어서 파랑새 대리 343페이지에 수록된 시에는 금 8월로 되어 있는데 그 책에 달린 주석을 보면 1966년 일요신문 6월 27일자에 발표되었으나 짓기는 1963년 6월 27일 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3년 후에 발표한 작품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석 시인은 명동 무화문화사를 드나들며 하나원 시인과 친교를 맺고 있었으며 하나원 시인 사후에는
묘주로서 묘지를 관리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훈 시인의 유품을 수습하여 보관하고 있는 인천 부평 역사박물관과 인천 근대문학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발행된 2010년 11월 12일 인천문화재단에서 발행한 하나훈 전집 213페이지에 수록된 시에서는 금 6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어 진위 여부를 따지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요신문의 기록을 살펴보려 하였으나 중간에 매도로 인하여 이전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며, 여기서는 나는 죽어서 파랑새 대리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하되 제목은 시 내용으로 보아 금 6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우리가 흔히 6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노래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금 6월이라는 시에 대하여 행과 연을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세월이 어찌 돼가는지 철이 늦고 더디기만 하여,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이련을 보노라면 아마도 윤달이 낀 해였나 봅니다. 윤달은 4년마다 찾아오는 평년보다 계절이 다르기 때문에 이따금 계절 감각을 헷갈리게 하곤 합니다. 그러한 느낌을 노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아마도 뭔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우리가 뭔가를 기다리게 되면 왠지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늦게 가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꽃이 피는 것이며 과물이 나는 것이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윤달이 끼면 보통 평년보다 한 달가량 차이가 나죠. 그렇다 보니 꽃도 늦어지고 꽃이 늦으니 열매 맺는 것도 거두는 것도 당연히 그만큼 지연되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요. 이행에서 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과일을 뜻하며, 과일은 나무나 초본 식물에 달리는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열매 부분은 버리고 씨만을 식용하는 호두는 과일로 치지 않습니다. 은행은 겉이 식물이므로 냄새나는 부분은 엄밀히는 열매가 아니라고 봅니다. 과일은 꽃이 곤충을 이용해서 암술과 수술로 수정되고, 즉 꽃가루바지가 되면 씨방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백화파, 장미꽃이 5월, 꽃이 금 6월 비에 피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일행에서 백화파라고 하는 것은 백합의 꽃을 뜻하며, 백합은 흰 백자 백합이 아니고 일백백자 백합입니다. 비늘 줄기로 된 백합의 뿌리가 백겹이 모여서 일백백자 백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색깔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나리는 식물학적 분류로 백합과 마찬가지로 백합목, 백합과 나리 속에 속하여 전혀 백합과 구분이 안 되는 식물종입니다. 백합, 나리, 릴리는 모두 같은 종류로 보면 됩니다. 백합은 한자에서 온 말, 나리는 우리말, 릴리는 영어에서 온 말뿐으로 서로 돌려서도 무방한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은 윤달이 끼지 않은 평년이라면 백화파나 장미꽃이 5월의 비에 피었어야 했는데 윤달로 인하여 한 달 늦은 6월의 비를 맞고 피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왜 화자는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사연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면은 하나훈 전집에 수록된 시에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 왜일까 하는 의문점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지난해는 비가 오지 않아 걱정이었고 올해는 비가 너무 와서 걱정인데, 잇따라
기가 막히기만 한 일들이 일어나는 잔인한 6월, 스산한 6월을 청풍에 쉬면 피륙도 새파랗게 젖어 벌써 올해도 한여름인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행에서 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없고 몹시 모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행에서 스산한이라고 했는데요. 스산한이라는 것은 쓸쓸하고 으스스함을 뜻하나 흔히 을씨년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칠행에서 청풍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맑게 부는 바람, 그리고 팔행에서 피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끓지 아니한 배나 무명, 비단 따위의 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은 6월이면 더위도 찾아오지만 장마철이기에 지난해에는 비가 많이 쏟아져 많은 사람들에게 시름을 안겨주더니만 올해는 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으로 피눈물 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6월은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 동족 간에 유난히 피를 많이 흘린 달이기도 하지요. 그로 인하여 화자는 북에 두고 온 가족은 물론이요, 애타게 그리워하는 연인과도 생사를 모르고 지내야만 하는 상황을 돌아볼 때 잔인함을 넘어 애가 끓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 해에는 무던히도 어이없는 일들이 많이 터졌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세태에 시달리다 보니 어느새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던 꽃의 계절을 지나 무더운 여름에 접어들었다는 한탄입니다. 한마디로 시끌벅적 어영부영하다 보니 좋은 날은 다 가고 무더위와 싸워야 할 날이 도래했다는 푸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연은 하나운 전집에서는 여러 행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오연을 보겠습니다. 산에는 하지를 흥건히 운 뻐국새 울음이 쉬어 있어라,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이행에서 하지라고 하는 것은 여름의 절정이라는 뜻으로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는 날로서 망종과 소소 사이에 있는 24절기의 하나이며 양력 6월 21일부터 22일 무렵이 되겠습니다. 태양의 환경이 90도이며 이날 태양이 가장 높게 있어 북반구에서는 낮 시간이 1년 중 가장 길고 일사량과 일사시간도 가장 많다고 합니다. 핵감자가 나오고 이 시기가 지날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마을마다 기우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오연은 긴긴 하지의 낮의 시간에 울고 또 울었으니 이젠 좀 그만 울고 좀 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잔인한 6월에 이러저러한 사연으로 피눈물을 많이도 흘렸으니 이제는 그 시름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면 하는 갈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남북을 떠나서 한민족 모두의 고통이며 아픔인 것입니다. 그 원흉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화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은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은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은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은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 하나은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은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은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6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은 전집에 수록된 양갈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은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